드디어 터졌습니다. 백혜룡 경정이 제대로 판을 뒤흔드는 대형 말로 홈런을 날렸습니다. 심우정, 한동훈, 그리고 이문정까지 3인방을 한 방에 날려버린 백혜룡의 거침없는 직격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마약 게이트 수사 자료집, 진실의 기록은 꺾이지 않습니다.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해온 백혜룡 경정이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올린 자료집입니다. 74쪽 분량인 이 파일은 14개 챕터로 구성됐는데 수사 기록 공개의 당위성과 마약 게이트 주요 타임라인 등이 적혔습니다. 이 밖에도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을 피의자로 지칭했고 이들이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보복 인사를 단행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백경정은 자료집 공개 배경에 대해 결론은 정해져 있었고 과정은 은폐로 가득했다며 저는 이제 이 진실을 혼자 들고 있지 않으려 한다. 국민 여러분과 네티즌 수사대 여러분께 이 자료를 맡긴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백경정은 세관 직원 마약 밀수 연루 의혹 수사 과정에서 정권 차원의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지만 지난 2월 합수부는 백경정이 제기한 모든 의혹을 사실 무근, 실체 없음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후 지난 12일 백경정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와 함께 공익신고자 보호를 신청한 상황. 이를 두고 백경정은 제가 가진 역할과 에너지는 이제 거의 소진됐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수사하게 해달라고 호소하지 않으려 한다며 이 기록의 처분은 국민수사대와 역사의 법관에게 맡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동부지검에서 일을 마치고 다시 강서경찰서 화곡 지구대장으로 복귀를 한 백혜룡 경정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수고 많으셨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네, 고생 좀 표정이 했습니다. 별로 안 밝으셔요. 고생 좀 했습니다. 어떤 고생이 제일 심했습니까? 이 동부지검에 저를 끌어들인 이유가 제가 있는 상태에서 저를 끌어들여 놓고 이 실체 없다, 혐의 없다, 결과 발표를 하려고 그렇게 음모를 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보시잖아요. 네. 이거 혐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하기에는 네, 백혜룡 경정이 그동안에 워낙 얘기해 놓은 게 많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백혜룡 경정 불러가지고 마치 일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그냥 털면 국민들이 이제 믿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건데 만약에 그 논리대로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당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상설 특검을 출범시키라고 말씀을 하셨죠. 예. 근데 그 검찰주의자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대검 노만석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검찰주의자들이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걸 뭐 장관께서도 이렇게 같이 공감대가 있어서 그런 말씀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렇게 기회를 주신 거죠. 예. 그러면 제대로 수사해서 실체를 밝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못된 공작을 계속해서 해왔던 것이죠. 어떤 공작을 했습니까? 이 마약 게이트 관련해서 제가 계속 일관되게 주장했던 게 검찰 게이트라는 겁니다. 예. 검찰이 이 사건을 덮었는데 제가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 증거들이 100여 가지를 제가 이번에 적시를 해놓고 분석을 해놓고 제시도 했어요. 너무너무 명백한 증거들이 있는데 이 증거가 만약에 드러나게 되면 검찰은 뭐 설 자리가 없을 겁니다. 정치검찰 뭐 이런 수식어들은 뭐 여기 될 게 아니죠. 그럼 백경정님이 맨 처음에 가실 때 이것은 검찰에 깊이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을 내가 수사를 해야 되는데 검찰하고 같이 하는 것은 안 된다 이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관되게 주장을 했잖아요. 근데 예, 합수단이 언제 발족을 했습니까? 25년 6월 10일입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선되시고 나서 일주일이 채 안 된 시점이었어요. 그때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 상설특검안이 국회에서 법안으로 통과됐으니 이 특검을 임명해서 빨리 특검을 발족시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검찰에서 나서서 대검에서 이 합수단을 꾸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틀 후에 대검에 나가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범죄자들이 꾸린 합수단 아니에요? 불법 단체인데 그냥 불법 단체가 아니고 이 합수단을 꾸린 구성원 전체가 심우정, 노만석, 그다음에 마약기획관이 신준호, 그다음에 합수단장이 윤국권, 이 사람들이 전부 마약 게이트 덮어주고 승진한 사람들이잖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검찰청 앞에 나가서 이 불법 단체 해산해야 된다. 수사 진행하면 안 된다. 어떻게 범죄자들한테 수사를 맡겨가지고 셀프 수사를 하게 하느냐. 이러면서 제가 이 합수당 발족한 지 이틀 만에 제가 대검찰청 앞에 나가서 기자회견을 했던 것이고 계속해서 일관되게 이 합수사는 불법 단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던 겁니다. 제가 단 한 번도 이 기조를 바꾸거나 안 그러면 누그러뜨린 적이 없어요. 이제 물론 검찰을 우리가 믿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때 당시에 이제 이문정 동부지검장하고 같이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문정 검사는 그동안에 나름대로 강골 있고 또 이렇게 기계가 있는 검사를 우리가 알아왔기 때문에 뭔가가 좀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전에 그러니까 가서 하시기 전에 이문정 검사를 한번 만난 적이 있었잖아요. 동부지검장 할 때. 뭐 그 전에도 인연이 있어서 몇 예. 번 만났습니다. 근데 딱 보고 아 이거 아니다라고 하는 건 언제 느끼신 거예요? 이분이 정의롭고 검찰 개혁의 목소리를 높여온 점은 제가 높이 사봤고요. 예. 그 부분에서 존경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 업무에 대한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사 실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사에 대해서 수사 기록을 볼 줄 모르고 증거를 음미할 줄 모르고 본인이 어떤 사건을 맡아가지고 인지해가지고 기획수사해가지고 결론을 낸 적이 없어요. 최근에는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저한테 한명숙 전 총리 모해 위증 사건을 저한테 들먹이면서 닮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담합니다. 이분이 그 당시에 대검 감찰관이었는데 이 수사권이 없어서 수사를 못한다고 그러니까 수사권을 부여했어요. 검사 직위를 줬단 말이에요. 중앙지검. 그러면 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고 감찰 권한도 있고 그러면 인지를 해서 치고 나가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하고 싶었는데 주변에서 방해해서 못했다. 이런 변명으로 일관하는 그런 사람은 무슨 업무 능력이 있겠습니까? 이제 백경정님 보시기에 이문정 검사장은 수사에 기본이 안 돼 있다 이 말씀이에요? 정말 어떤 일을 도모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됩니다. 어허. 근데 또 이문정 검사장은 이렇게 끝나고 난 뒤에 백혜룡 경정 수사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 또 이렇게 비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사를 하고 수사 실력이 있고 업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증거를 얘기하는 수사는 검사든 수사관 경찰관이든 증거를 가지고 이 증거가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반박을 해야 되는데 예. 이문정 검사장의 얘기는 이 모든 게 비유예요. 옛날 얘기를 끌어와가지고 어떤 사안을 끌어와가지고 비유를 하는 거예요. 실체가 없이 그냥 비유만 합니다. 증거에 대해서 이 증거가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 평가하는 것은 그건 수사 실력이에요. 그러면 두 사람이 야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수사 제대로 되겠나 처음부터 좀 삐걱삐걱 됐는데 얼마 동안 계신 거죠? 제가 3개월 있었습니다. 3개월? 네. 3개월 동안에 대화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대화 2번 정도 했고요. 2번. 예. 저를 제가 이제 끌어들였기 때문에 예. 도대체 당신이 원하는 게 뭐냐. 예. 그냥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를 동부지검 합수단에 끌어들였으니 기록이라도 열람하게 해달라. 그것조차 거부를 하는 겁니다. 킥스를 사용하게 해달라. 그것도 거부를 해요. 그러면 킥스를 사용하게 못하면 수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착수를 할 수 없는 뭐죠? 전자사법 시스템입니다. 예. 모든 수사는 전자 문서로 작성을 해야 절차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거든요. 예. 그러니까 킥스를 사용 못하면 수사를 못하는 거예요. 착수를 못하는 거예요. 백혜룡 경정이 영등포에서 23년에 마약 게이트를 수사했던 기록들을 열람하게 해달라. 그리고 합수단으로 끌어들였으니까 합수단이 어떤 검사와 어떤 수사관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 구성원들을 공유해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기록도 합수단에 수사한 것을 공유를 해야지 같이 협업하면서 수사하라고 끌어들여 놓고 모든 정보를 차단하고 수사도 못하게 하고 이런 행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이문정 검사가 이 사람은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저를 이미 배신하기로 마음먹었고 저는 그 신의가 있다고 백혜룡 경정을 존중한다고 했던 이문정 검사장의 얘기는 거짓말인 거죠. 저를 매장해서 이문정 검사장의 주가를 올리려고 했던 거예요. 이제 검사장이 됐잖아요. 주변에 사람이 없잖아요. 심지어 제가 국회에서도 이문정 검사장이 라쿠라쿠 침대 얘기를 했는데 그 이문정 검사장한테 제가 욕을 했어요. 집이 멀어요. 제가 출퇴근이 5시간 걸립니다. 또 일산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어서
출퇴근하다가 일을 못하니 우리 휴식 공간도 없고 그러니 뭐 간이용 침대 좀 구입해달라. 이문정 검사장이 지시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뭐 그게 뭐 예, 얼마 되는 세금으로 것도 하는 아니고. 건데 거기 수사관들 팀장 3명인가 4명이서 회의를 열어가지고 이문정 검사장의 지시를 거부하기로 오.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검사장의 지시를 거부했으면 검사장의 권위를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인사조치를 하든지. 그 정도의 권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안쓰럽고 불쌍하긴 한데 그 곳에서 자기가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검찰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끊임없이 검찰 게이트라고 주장하는 백혜령을 매장시키면 추가가 올라가겠죠. 그것을 제가 이문정 검사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끝까지 나를 끌어들여서 끌고 가게 되면 이 결과로 이어질 텐데 감당할 수 있겠느냐. 나도 죽고 당신도 죽는데 제발 그런 인연 만들지 말라. 나 절대 당신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다. 그리고 약속을 받아냈단 말이에요. 백경정님하고 함께 일하신 분은 몇 분이었어요? 저 포함해서 5명이에요. 5명. 네. 그러면은 그 시스템이 네. 어떻게 돼 있습니까? 검찰의 합수본? 네. 합수본이 동부지검에 네. 이문정 검사장이 이제 탑이고, 네. 그다음에 검찰 쪽이 몇 명입니까? 30명이 넘었고요. 예. 네. 그리고 이제 백경정 팀이 5명. 저 포함해서 5명. 어. 근데- 그러면은 서로 이렇게 조인트 해가지고 회의하거나 뭐 이렇게 했습니까? 얼굴도 못 봤습니다. 그건 안 되죠. 차단을 시켜놨어요. 층을. 제가 다닐 수 없게 백혜령 경정이 다닐 수 있는 것은 주차장 1층 밥 먹으러 다닐 때 그리고 씻을 수 있는 14층 그리고 사무실 있는 10층 외에는 검사장실로 들어가는 곳 그다음에 합수단이 있는 곳으로 가는 곳을 들어갈 수 없도록 그 검찰 쪽 합수단 단장은 차단시켜놨어요. 누굽니까? 검사였습니까? 검사야. 검사장이 네. 이문정 검사장이 처음에는 예. 윤국권 부장검사가 예. 합수단장이었는데 예. 나중에 이제 저를 그 동부지검 합수단으로 끌어들이면서 그 부장검사 한 명을 거기다 이제 새로 부임을 시켜서 일단 그거는 얘기가 안 되네. 백경정을 보냈을 때는 검경이 합동으로 수사를 해라. 이런 차원에서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합수단장이 검사장이면 검찰팀, 경찰팀 붙여서 회의를 계속 해야 정보도 공유하고 수사를 함께 할 거 아닙니까? 얼굴도 못 봤고요. 합수단은 얼굴도 못 봤고 합수단에서 수사했던 수사 기록에 대해서 단 한 개도 그건 말이 안 되네. 공유받지 못했고 수사를 못하게 아예 시스템을 차단시켜 놨어요. 그걸 언제 느꼈습니까? 처음부터 그랬죠. 처음부터. 그러면 그때 당장 때려쳐야지. 그때 그래서 제가 대통령께서 합수단에 파견 명령해서 협업해서 수사하도록 해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지만 대통령 명령은 일반적인 명령입니다. 구체적으로 명령하게 되면 그렇죠. 수사 개입이 되니까. 공격 예. 받기도 하고요. 그렇게 할 수도 없죠. 알고 있어서 제가 그 미리 방송 약속은 잡혀 있었습니다만은 10월 15일자로 발령을 냈는데 제가 방송 약속이 잡혀 있다는 걸 알고 경찰 지휘부에서 15일자로 발령을 내버린 거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그때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몇 군데에서 제가 목소리를 냈던 거예요. 죽으로 들어가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 얘기를 안 하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니죠. 그러면 그때 가실 때부터 이건 대통령이 명령하신 거니까 명령을 받든다라는 그런 생각은 있었지만 여기 가가지고 내가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런 기대는 별로 없었습니까? 처음부터?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합수단에 파견 보내서 기존 합수단과 협업해가지고 이문정 동부지검장이 지휘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라. 지휘고와 성역 불문해서 엄정하게 수사해라. 이렇게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경찰 지휘부 대검에 있는 검찰 지휘부가 어떻습니까? 내란 세력이 그대로 있잖아요. 마약 게이트 세력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들이 그 카르텔이 권력기관 카르텔이 계속 존재하는 그런 상황에서 인사 발령을 내는데 강제로 냈다면 갑자기 저 혼자 그 백혜룡 경정이 파견 가기 전에 수사팀을 꾸려가지고 낸 게 아니고 저 혼자 발령을 내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여기 와서 근무할 사람 이렇게 하니 지원자가 있을 리도 없고 겨우 8명이 지원해가지고 그중에 4명을 추려가지고 제가 꾸려서 시작을 한 겁니다. 이문정 검사장 2번 만나셨다고 그러는데 또 한 번은 그러면 무엇 때문에 만났습니까? 사석에서 사석에서? 사석에서 만나게 됐고 왜냐하면 저는 그분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했고요. 또 그분을 응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만났는데 제가
사실은 이 마약 게이트에 대해서 사실 의논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났는데 뭐 이 마약 게이트에서 의논할 정도의 업무 능력이 없어요. 예. 이걸 뭐 제가 지금 이문정 검사장을 지금 비판하고 비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계속해서 페이스북에 저를 지금 계속해서 비난하는 글을 계속 올리기 때문에 예. 저도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그만두고 오신 지가 얼마나 됐죠? 지금 1월 14일자로 1월 14일자. 그러면 이제 지금 2달 돼가네요. 네. 그러면 최종적으로 지금 이제 어차피 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한마디로 이문정 검사장도 어쩔 수 없는 검사다, 어쩔 수 없는 검찰주의자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그건 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뼈 아픈 게 뭐냐면 그 정의로운 목소리를 내오던 사람이 그리고 검찰 개혁을 외치던 사람이 정반대의 길을 순식간에 돌아섰잖아요. 그게 국민을 순식간에 배신할 수 있는 그 배경이 그 동기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예. 이문정 검사장이라는 사람이 검찰총장이 되든 기소청장이 되든 그거보다 훨씬 가치 있는 게 그동안에 이문정 검사장이 국민과 함께 정의를 위해서 싸워왔던 그 상징성이 훨씬 가치가 있잖아요. 그 가치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런 고민을 제가 해봤는데 개인의 영달이 그렇게 중요했나? 뭐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예. 아무튼 우리로서는 참 아쉬운 게요. 뭐 여러 가지가 아쉽지만 딱 두 가지입니다. 어찌됐든 그래도 백혜룡 경정이 갔으니 이제 뭔가 좀 마약 게이트의 진실이 밝혀지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된 게 가장 큰 아쉬움이고 두 번째는 그래도 내란을 이렇게 일으키고 이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했던 사람이 이문정 검사도 있고 우리 백혜룡 경정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갈라지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회의하게 만든 그런 상실감 이런 두 가지가 참 아쉽습니다. 저도 이문정 검사장의 상징성은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걸 계속해서 이문정 검사장한테 계속해서 얘기를 했어요. 파견 명령 있기 전에 몇 개월 전부터 계속해서 저하고 교감하고 소통을 하면서 저를 자꾸 동부지검으로 끌어들여서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4명 정도 데리고 와가지고 5명이서 이 마약 게이트 관계없이 그냥 저를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마약 수사를 일반적인 마약 수사를 좀 해달라. 이런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마약 게이트를 외쳤던 사람한테 얼마나 모욕적인 얘기입니까? 그래서 제가 이문정 검사장한테 절대로 다시는 합수단에 끌어들이지 않기로 약속을 해달라, 맹세해달라. 그래서 그 약속과 맹세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25년 8월 22일이에요. 그 이후로는 저는 당신하고 소통하지 않겠다. 손절하겠다. 대신 나를 끌어들이지 않으면 내가 당신에 대해서 절대 비판하지 않겠다. 꺼내지도 않겠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 계속해서 노만석 그 검찰총장과 이렇게 그다음에 대검 마약 조직부장, 마약 기획관 이들하고 계속해서 음모를 꾸며가지고 저를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했고 심지어 대검 마약 기획관이 김현실, 신준호 그런데 신준호 차장검사가 지금 정부총합 마약 합수단에 본부장으로 가 있고요. 김현실 마약 기획관이 들어와 있는데 이 사람은 또 마약계 덮어서 승진한 사람인데 이문정 검사장하고 부산 남성여고 동창이에요. 예. 친구예요. 예. 제가 그 점도 지적을 했거든요. 당신하고 이문정 검사장하고 마약 기획관인 김현실 차장하고 친구인데 이게 지금 대검하고 동부지검하고 협업해가지고 자꾸 백혜룡을 공격하면 나중에 내가 이것도 언급하겠다라고 이렇게 제가 경고도 했는데 이 상태를 지금 이문정 검사장이 자초한 거다. 아무튼 이제 근황도 궁금하고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이런 것부터 먼저 여쭤봤는데 그러면 그 뒤로 이문정 검사랑은 한 번도 통화 안 해봤습니까? 네, 통화한 적 없고요. 이문정 검사장이 페이스북에 비난 메시지를 내면 예. 언론 기자들이 뭐 수십 번 전화를 해요. 그러면 예. 저도 대응을 할 수밖에 없어서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정말 입에 올리고 싶지 않은 이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렇게 아쉽게 갈라졌는데 일단은 그만두고 나오시면서 그동안에 수사했던 수사 기록 한 5천 쪽 분량된다고 그러는데
그걸 갖고 오셨어요? 예, 5,400쪽이죠. 예. 그걸 뭐 이렇게 반출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관을 한 거예요. 보관을. 네. 왜냐하면 제가 파견 기간이 끝나갈 때 이 파견을 연장하겠다는 지휘부의 지침이 없어서 이 사건 기록을 어떻게 보관할 건지 제가 경찰청 행안부 장관 공문을 보냈단 말이에요. 내용이 이러이러하고 이 정도로 심각성이 있는데 이 사건을 어떻게 할 거냐, 기록 어떻게 할 거냐라고 공문을 보냈고요. 답이 없어서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에도 보냈습니다. 조정 좀 해달라. 답이 없다. 왜냐하면 그냥 기록을 제가 이게 놔두고 오게 되면 기록을 소홀히 관리했다고 그러면서 저를 감찰 조사할 태세였거든요. 공문을 2차례 보내서 답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그럼 기록을 내가 보관하겠다. 경찰 지휘부에서 경찰청장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 당신이 기록 가져가면 안 되니까 동부지검에 그 사무실에 그대로 두어라라고 지시를 하든지 안 그러면 대검 검찰총장과 협의를 해가지고 이 사안을 어떻게 인계를 받을 거 어떻게 나중에 사후에 처리를 할 건지 협의해가지고 그 대검하고 동부지검장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데 이 입을 다물고 있다가 백혜룡이 이 기록을 어떻게 취급하는지 보내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공문도 보내고 언론에 공표도 하고 그래서 화곡지구들 옮겼고요. 옮기자마자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무단 반출했다. 공무상 비밀을 가지고 나가 탐부로 가지고 나갔다.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거짓이고 허위 사실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만약 이게 맞다면 백혜룡 경정을 감찰 조사를 하든지 수사를 하든지 기록을 압수해서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기록은 달라는 소리 단 한 번도 그 이유는 없고요. 지금은 어디 있습니까? 그 기록은 지금 검찰에 가 있더라고요. 그게 이 전자문서화하기 때문에 서버에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록을 제가 가져온 것은 그 프린트물을 가져온 프린트물을 가져온 건데 기록이 전자에 그대로 담아 있는데 무슨 반출이냐? 근데 그 예전에는 지금 전자문서 관련해서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원본이었어요. 지금도 여기에 피의자 신문 조서도 있고 참고인 조서도 있으니까 이게 원본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형사사법 시스템이 전자문서 촉진법 이렇게 돼가지고 요게 지금 서버에 있는 게 지금 원본화되는 그런 추세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원본인지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원본인지 알 수는 없는데 이 경찰청 지휘부하고 검찰청 지휘부에서 백혜룡이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무시하겠다. 그리고 서버에 있는 것을 우리 원본화하겠다. 그러면서 이거 가지고 혐의 없다, 실체 없다, 종결을 해버린 거예요. 자, 5,400쪽 분량의 수사 기록이 어떤 것인지도 궁금하지만 일단은 검찰이 별로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3개월 동안 수사하는데 정말 힘드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5,400쪽이나 수사 기록이 있을 때는 이제 열심히 수사를 하셨을 건데 그 3개월 동안에 주로 어떤 것에 포인트를 잡고 수사를 하셨습니까? 저희가 이제 5명 인원으로 한정되어 있고요. 수사를 못하게 영장을 못 가게 차단시키고 통신 수사를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임은정 검사장하고 처음에는 싸웠죠. 2개 중에 하나는 내놔라. 합수단에서 취급하고 있는 사건 기록을 공유하게 해달라. 그게 안 되면 인천지검에서 취급했던 사건, 중앙지검에서 취급했던 마약게이트 사건을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줘야 돼서 이 합수단에 취급하고 있는 기록을 열람을 안 시키고 인천지검, 중앙지검 사건 기록을 저한테 넘겨준 게 사본을. 근데 영등포에서 취급했던 사건들은 제가 직원들하고 소통하면서 계속해서 이 단체방에 그 정보를 공유를 하고 있었고 쫓겨나서 수사권 박탈당해서 쫓겨날 때 메모를 해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걸 조합해가지고 수사를 진행할 수 있었고요. 검찰 수사 기록에 이 마약 게이트를 꼼꼼히 덮은 증거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검찰 게이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세관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맡고 있지만 검찰 기록은 검찰 스스로가 작성했던 수사 기록이잖아요. 거기에 수많은 증거들이 있단 말이에요. 검찰은 지금 기소해도 전부 유죄 판결 나온다고 제가 장담합니다. 세관 직원들은 전자통관 시스템, 아피스 시스템, 물류통관 시스템을 그걸 지금 현재 들여다보지 않았거든요. 압수수색을 못하게 검찰이 맡고 있으니까. 그것만 확보되면 이 기초사실관계,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의 세관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관세청에서 가담을 했고 이 관세청이 가담한 사실을 뒤늦게 검찰이 알았다가 수사를 했다가 외압을 받고 검찰이 결과적으로는 마약 범죄자, 마약 조직
직원들을 빼내주고 관세청 직원들의 범죄를 덮어주고 이 내용이 이 마약 게이트 기초 사실이거든요. 거기에 국정원이 이 마약 게이트를 눈을 감았다, 외압이 있었다, 이건 부수적인 얘기예요. 이게 기초 사실 관련해 가지고 증거와 기초 사실 관계를 완벽하게 정리를 해놨다. 이 5,400페이지 이 기록이 그 내용들 증거와 분석 자료들이 다 들어있다. 그러니까 대검에서 이 사건 기록을 백혈영이 분리 화곡지 부대에 보관하고 있는 이 기록을 가져가지 못하는 겁니다. 가져가게 되면 반드시 국민적 분노가 일어날 겁니다. 2,200억 원 규모의 인천 세관 마약 게이트를 수사했던 백혜룡 경정,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진행한 경찰개혁 4법 입법 청문회에 출석하셨고요. 충격적인 의혹을 폭로했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실게요. 이 마약 게이트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대통령 내외가 마약 수입을 했다, 마약 독점 사업을 했다. 지금 어떻습니까? 내란을 경험하고 나니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내란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인적 구성이지만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똑같이 중요한 게 내란을 수행할 수 있는 운영 자금이죠. 내란을 수행하는 운영 자금이 합법적으로 마련될 수 있겠습니까? 그 대한민국에는 5만 원권이 지하에 엄청나게 숨어 있습니다. 그 5만 원권을 모을 수 있는 게 바로 대한민국에서 필로폰입니다. 이 사실은 특수부 검사들, 강력부 검사들, 거기서 나와서 변호 활동하는 마약 사건의 변호 활동하는 변호인들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일부 권력자가 5조 원을 국세에서 빼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10분의 1을 5천억을 현금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마약입니다. 저는 이 마약 게이트에서 내란의 운영 준비 자금으로 이 마약 독점 사업을 했다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게 우리가 보았던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부의 민낯이었습니다. 예, 저도 변호사지만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의뢰인한테 얘기를 들으면 이게 정말 큰 사건이다. 이제 사회를 뒤흔든 이태원 사건이 좀 그랬거든요. 맨 처음에 제가 제보 받았을 때 아마도 이제 경정님께서도 윤건희 마약 게이트 의혹 맨 처음에 이렇게 듣고 그다음 본인이 직접 체험하고 그 현장에 있으면서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닌데 너무 크다. 이거 정말 어떻게든지 내가 뭔가를 해봐야겠는데 이런 어떠한 결심이 들거나 생각이 드시는 그런 모먼트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이 사건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을 검거하면서 네. 위험하다. 위험하다. 네.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조직원을 검거하는 게 그게 처음이었나요? 그러니까 왜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셨을까요? 말레이시아 조직원을 검거했을 때 네. 이들이 나무 도마로 나무 도마에 숨겨진 그 필로폰을 네, 항공화물로 받았잖아요. 네. 그걸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아마 도마를 하면 우리가 이게 그 칼로 음식을 만드는 그 도마 그렇죠. 근데 거죠? 네. 상태가 좋지 않은 나무로 돼 있고요. 네. 좀 허접해요. 그러니까 동네 마트 가면 네. 4,000원에 사는데 네. 항공 운송료가 1kg에 4만 원에 육박한단 말이에요. 1kg에 4만. 네. 네, 제가 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네. 인천공항에서 수학과장으로 근무한 적이 있어서 네. 이 사정을 조금 알아요. 그런데 그런데 한 번 들어온 게 아니고 네. 계속 들어왔고요. 계속 들어왔다. 그게 들어오니까 네. 100kg을 세상에 이태원 참사 난 그 곳에서 200여 미터 떨어진 곳으로 200m 네. 정말 가까운 근거리네요. 네. 받을 사람만 수치인만 정해지면 무조건 보내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제가 확인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태원 참사랑도 좀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 정도면? 저는 그때 뭐 이렇게 전율을 느끼고 네.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네. 공항이 열렸다는 얘기잖아요. 공항 자체가 열렸죠. 그래서 전 국민이 충격이었죠. 탐지기어도 그때 제대로 없이 공항이 열렸다. 이게 말이 되냐. 항공화물은 100% 검색대를 지나야죠. 네, 지나가게 통과해야죠. 돼 있는데 100% 확인이 되는. 그렇죠. 대한민국 그 공항 얼마나 국제적이고 세계적이고 체계적입니까? 이게 그냥 통과한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거든요. 그건 그날 세관 직원들이 일을 하기가 싫어요. 부부싸움 해가지고 정말 일을 하기 싫어요. 네. 그렇게 눈을 감고 있어도 네. 전자통관 시스템이 네. 확인을 해가지고 경고 네. 메시지를 띄워준단 말이에요. 어차피 시스템 자체가 그 구축이 되어 있다. 그럼요. 그리고 거기에 구성원이 있어요. 막강한 구성원이 있죠. 마약견이. 그렇죠. 마약견이 있죠. 마약견이
그 세관 직원들 3교대 하거든요. 네. 같이 3교대를 해요. 왜냐하면 핸들러가 네. 같이 근무를 해야 되니까. 네네. 근데 그 마약견이 있었으면 당연히 이것은 뭐 가까이 가지도 않고 네. 충분히 발견되는 그런 사안인데 마약견도 빼버렸죠. 빼버렸죠. 그리고 이런 사안은 국정원이 모른다면 참 기가 막힌 일인데 네. 예, 국정원이 관세청과 처음부터 협업해서 공항을 열어줬다. 네. 말씀드립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국정원과 관계 기관들이 같이 합심해서 열어준 인천공항인데, 참 쉽지 않은 걸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정말 국내에서 큰 이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초대형 사건을 마주하시고 결국 그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느끼셨는데 그게뿐만 아니죠. 자청과 징계를 당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하지만 이후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 폭로를 이어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문제점을 내부의 어떤 횡령이나 배임이나 조직의 문제점을 제기를 했을 때 그 전에도 저도 개인적으로도 나는 의롭게 살았어. 나는 정말 불의에 싸우는 뭐 거리의 변호사 이렇게 정말 했음에 그렇게 살아왔음에도 그 순간 그 직전에도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왜냐하면 가족도 있고 여러 가지 주변 상황들 다치는 것도 있으니까 후회도 계속 시달렸거든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러한 용기를 내게 된 여러 가지 그런 자청과 징계와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폭로를 하신 거잖아요. 그런 어떠한 이게 폭로를 하시게 된 폭로해야겠다. 난 이거 계속적으로 말을 해야겠다. 문제 제기를 해야겠다. 그런 어떤 계기 모멘텀이 좀 있었을까요? 처음에 외압이 경찰 지휘부내에서 행사됐을 때는 제가 호소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이건 나라 망한다. 어떤 분들 좀 호소하고 설득? 경찰서장 그리고 지휘부의 상대로 제가 호소를 했죠. 이제 호소를 하니 돌아오는 건 더 큰 외압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선택을 하는 이제 국면이 생기게 되잖아요. 네. 이제 그럴 때 이제 저는 어떤 중요한 지점에서 선택을 할 때 이게 운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운명. 예. 저한테는 어찌 보면 이 사건을 취급했던 것도 그렇고 이러한 선택을 해야 되는 것도 운명이었는데 이 사안 자체가 처음부터 대통령실이 개입됐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제가 싸우려면 일단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됐어요. 그래서 네. 제 명령을 충실하게 수행했던 직원들이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동료들이 다치는 염려를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동료들한테 제가 의사를 좀 물어봤죠. 네. 할 수 있겠느냐. 당연히 동료들은 목숨을 걸 일은 아니니. 그래서 그러면 나 혼자 외압은 싸울 테니 우리 동료들은 이 외압에는 관여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렇게 절연하는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홀로 남았을 때 죽더라도 혼자 죽겠다. 그리고 모든 국가기관, 권력기관이 개입되어 있는데 어느 공무원 하나 말하는 사람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나라 망하게 생겼는데. 네. 그래서 저라도 목소리를 내야 되겠다. 그런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네, 결국에는 주변에 가까운 동료조차도 두려워하고 외면했던 사건인데 그거를 이제 끝까지 정말 초반에는 그럴 수 있어요. 나는 불의한 거하는 그 마음이나 정의로운 마음에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게 몇 년간 계속 이어간다는 것은 무엇인가의 강한 신념이나 본인만의 소신이나 철학이나 그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좀 보거든요. 방금 제 방송을 틀어주셨는데 네. 그 범죄를 확신하고 있는데 어떻게 눈을 감겠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눈을 감고 이 마약 게이트가 묻혀지게 되면 제가 대검찰청 앞에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해방 직후에 독립군을 가장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타났습니다. 네, 맞아요. 그때 청산하지 못해서 우리가 이 고충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네. 이 사안이 닮아 있다고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반드시 이 문제를 네. 짚고 넘어가고 발본색원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다 처벌할 수 없지만 반드시 드러내서 이후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지 나라가 바로 서고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정말 자청과 징계에도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시고 오직 그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 진짜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이라는 게 어떠한 분들이 해야 되는지 진짜 공무원이 무엇인지를 정말 롤모델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지금 가슴이 굉장히 뭉클합니다. 싸우려면 혼자 싸우는 것도 좀 한계가 있죠. 계속 에너지를 받고 힘을 받는 그런 응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번 마약 게이트 세력과
외압과 맞서서 이렇게 정말 투철하게 싸우실 때 혹시 경찰 조직이나 이제 외부 외곽에서 계속 압력이 들어왔을 것 같아요. 이게 통실이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근데 기간상으로는 지금 거의 2년간의 지난한 네, 2년이 싸움을 되었네요. 하고 있죠. 근데 조직 내에서 혹시 좀 너무 잘하고 있다, 함께하고 싶다, 뭐 응원한다 이런 움직임은 좀 없었나요? 우리 경찰 조직 내에서 개별적으로 네. 우리 동료들의 응원 메시지는 계속 받고 있습니다. 네. 근데 개별적인 거고요. 개별적으로 이제 예, 조직적은 될 수가 예. 없고. 네. 조직 차원에서는 저를 이제 악마하고 프레임을 씌워서 조직에 이제 적응하지 못하는 자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구도가 사면초가의 구도였거든요. 네. 지금 이제 경찰 지휘의 주축을 이루는 경찰대 라인, 그렇죠. 경찰대가 거기 메인스트림으로. 네, 조지호청장 김봉식, 김병찬, 그 다음에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위시한 간부 후보 출신들, 김찬수, 최근에 경찰청장 직대했던 이호영 라인입니다. 그리고 고시 출신들, 서울청장 김광호, 국가수사본부장이었던 우종수, 그 다음에 정보 라인을 동원해서 저 특별첩보 SRI라고 그러거든요. 백혜룡에 대한 비위나 조그마한 흠이라도 수집해서 이렇게 보고하라는 그 명령이 하달린 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정보하고 청문회에서 활동을 하거든요. 우리 일반 순경 출신을 이용한 그런 중상모략. 그 사면초가가 되니 제가 설 자리가 없었죠. 고통스러운 괴로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만 이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계속 싸워왔습니다. 네, 정말 2년여간 정말 외롭고 의로운 싸움을 해 오신 것 같습니다. 주로 공격을 할 때 사실 가까운 사람들이 더 큰 적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더 아프죠. 그래서 동료들이나 가까운 사람 공격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셔서 더 힘들게 다가오셨을 것 같아요. 대부분 메시지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메신저를 공격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외압과 방해가 지속적으로 있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외압이 있었는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내부에서 어떠한 방해가 좀 있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수사를 못하게 네. 외압을 행사했는데 일단 김찬수 소장이 대통령실 언급하면서 저한테 이제 브리핑을 못하도록 했는데 네. 그때는 제가 대통령실이 알고 있다는 건 나도 알고 있다. 그렇지만 나는 하겠다 네. 이렇게 저항을 했죠. 네. 너무 심각한데 대통령실에서 네. 이 사건은 묻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김찬수 소장이 이건 지시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네. 지시를 어기게 되면 바로 제가 직위 해제 당할 위험이 있어서 이제 그런 외압이 있었고 이후에도 브리핑 이제 시도를 하는 과정에서 그 브리핑 내용을 전부 이제 마사지라고 그러죠. 삭제당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있었고요. 네. 그게 이제 수사하지 말라는 압력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과 저를 이간질하는 작업이 서울청과 국가수사본부에서 지휘부를 중심으로 네. 아주 조직적으로 계속 있었고요. 네. 관세청장과 이제 협작을 해가지고 네. 저를 공격을 했는데 관세청의 명예를 훼손을 했으니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면 검찰에서 바로 수사를 착수할 거다. 네. 백혜룡이 하는 얘기는 피의사실 공무상 기밀이다. 네. 이걸 검찰에서 바로 수사 착수할 거다. 백혜룡 옆에 있으면 패가망신한다. 민사소송도 10수억 들어올 텐데 감당할 수 있겠느냐. 네. 빨리 떨어져라. 백혜룡 끈 떨어진 지 오래다. 니네들 못 지켜준다. 이러면서 이 소문을 뭐 조직 내에서도 흘리고 또 언론 기자들을 통해서도 흘리고 이러니 참 버텨내기는 힘들었는데 그걸 제가 받아서 일희일비하게 되면 영이 안 서죠. 그래서 그걸 제가 듣고도 모른 척하면서 싸워왔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외로움 싸움을 이어가고 계시는 의인 이제 경정님 얘기를 듣고 있는데 이게 사실 사람들이 맨 처음 이 소식 접했을 때 너무 무겁다도 있지만 이게 영화에서나 가능한 얘기가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인천 세관 자체가 범죄에 연루되고 어떻게 통실이나 핵심 인물들이 범죄에 연루되고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이거 말이 돼? 이런 게 대한민국 마약 청정국이라면서 어떻게 세관과 범죄 조직이 연루돼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다들 굉장히 좀 놀라시고 의아해 하셨거든요. 네. 어떤 분은 영화 같다. 어떤 분은 만화 같다. 저도 처음에 이 사건을 진행해 나가면서 너무 위험한 사건이고 네. 너무 영화 같은 사건이어서 네. 굉장히 조심스럽게 돌다리를 두드리면서 진행을 해 나갔죠. 현장 검증을 여러 차례 반복을 했습니다. 네. 너무 어려워요, 사건이. 너무 어렵고 검찰에서 콕콕 묻어놨기 때문에 네. 들춰내기가 어려웠어요. 네, 그러니까 직접 수사를 진행해 보시니까 검찰에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묻어놨었나요, 이게?
백혜룡 수사팀의 수사를 해서 이 말레이시아 조직을 적발하고 세관 연루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게 23년 9월이에요. 네. 그런데 그 6개월, 7개월 전에 네. 23년 1월 23일부터 2월 말까지 네. 공항에 엄청난 일이 있었어요. 네. 말레이시아 조직원 21명이 12차례 침투를 했는데 연 인원으로 따지면 36명이죠. 근데 그게 우여곡절 끝에 검거된 사건이 2건이 있었는데 네. 그때마다 그 사건을 덮어버렸어요. 근데 그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죠. 검찰에서 우리는 사건 취급한 적 없다. 비밀에 붙였고요. 마치 그 사건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속였거든요. 했다는 거군요. 그리고 관세청은 우리는 그런 사건 취급한 적 없다.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속였어요. 그렇게 한 7, 8개월을 속이다가 국회에 행안위 24년 8월 20일 청문회 때 그 즈음에서야 감출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이런 사건을 취급해서 성과를 올렸다. 이러면서 윤색을 하면서 마약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이렇게 잘 해왔다 이렇게 얘기한 건가요 결국엔? 그렇죠. 치적으로 그걸 포장한 거예요. 국회에서 그렇게 자료 제출하면서 이제 흑색 선정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성과를 냈다. 오히려 그때는 덮었었는데 마치 성과인 것처럼 어차피 드러났으니까. 네. 근데 제가 그 어렵게 이 검찰과 싸워가면서 그 기록을 입수를 했잖아요. 네. 물론 이제 우리 직원들이 저한테 이제 뭐 닥달을 당했죠. 기록 가져오라는 얘기를 아침에 출근하면 제가 매일매일 했었거든요. 영장이 막혔으니까 기록이라도 가져와라 그러면서 직원들을 독려하고 다그쳐서 인천지검이 취급했던 사건 기록, 중앙지검이 취급했던 사건 기록, 그다음에 관세청이 스스로 보고서를 만들어요. 공범에 대해서, 공범 열등에 대한 보고서. 이걸 어렵게 입수해가지고 제가 표를 작성해서 그때부터는 이제 물어보기 시작하죠. 네. 검찰에, 네. 관세청에. 근데 그때마다 모른다 우리는. 지금도 한동훈 씨는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네. 제가 알게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네, 앞으로 그 표로 정의하고 이런 것들 현실적으로 하셔서 이제 모른다고 외면하는 그런 진실에서 빠져나올 수 없도록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한동훈도 한동훈인데 많은 사람들이 충격받았던 게 또 있었죠. 바로 경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윤석열, 김건희가 마약 사업을 했을 거다. 이게 내란과 연관돼 있다 증언을 하셨습니다. 이게 그냥 뭐 일개 관료가 아니라 어떠한 정부 부처 관계자가 아니라 바로 VIP1, VIP0가 여기 직접 연루가 돼 있었고 내란과 연관돼 있었다. 너무나 전 국민적인 충격을 안겨줬거든요. 이거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이게 사건을 진행하면서 시간의 추이에 따라서 제 인식이 조금 달라졌어요. 인식이 달라지셨군요. 네, 23년 9월 10월경에는 이런 인식이 있었죠. 세관 직원들이 연루가 됐는데 공범으로 가담을 했는데 이들이 윤건희 일가와 굉장히 가까운 사이여서 그리고 뭐 평택항이나 이런 등지에서 좀 관세 포탈을 하는데 좀 도와줘서 집사 역할을 해서 이들을 구명해야 되겠다라는 인식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구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무리수를 뒀나 그렇게 인식을 했는데 이 사람들을 초창기에 구명을 해줬으면 그 이후에 범죄는 없어야 되는데 23년 2월 5일 날 이 사람들의 범죄가 검찰에 의해서 적발이 됐는데 그 다음 날부터 수사가 진행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 날부터는 이 사람들이 영웅이 돼버렸어요. 뒷배에 V1, V0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니까 이 사람들이 영웅이 돼서 아예 마약 조직원들을 관리를 해요. 알림이라는 그 지금 쓰지 않는 제도가 있는데 자기만 알겠다고 그 전자톡한 시스템을 관리하는 정보부서과 직원들한테 문서나 이런 걸 보내가지고 이 조직원들은 마약이나 이런 걸로 밀수 이런 걸로 의심이 되니 내가 관리하겠다. 이러면서 직접 관리를 해요. 그럼 못 건드리는 거. 계속해서 더 과감하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구명은 벗어났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엄청난 양이 들어왔다는 첩보가 있었고요. 대전하고 청주에 보관하는 공장이 있고 부산 쪽에 보관하는 공장이 있고 그다음에 나무 도마로 엄청난 양을 밀어붙이잖아요. 저는 물 밀듯이 들여보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건 사업이다. 독점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했던 게 24년 6월 말입니다. 이때부터는 제가 독점 사업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검찰이 보증을 서줬다. 관세청과 국정원이
애초에 열어줬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그게 언론에 실리지 않았죠. 예, 말씀하신 대로 부산과 청주에 공장이 있었고 몰밀듯이 들여보냈다. 이제 2024년 6월 말 이제 관세청과 관련성 결국엔 이게 주어는 단 하나입니까? 마약입니까? 그렇죠. 네, 마약을 부산과 청주 공장을 통해서 물밀듯이 들여보냈고 또 관세청도 이거를 그냥 그 여과 없이 필터링 없이 그냥 보냈고 협조를 했고 이런 작업들이 조직적으로 누군가의 비호 없이는 이루어지기 힘들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제가 거기서 근무를 1년 동안 했잖아요. 네. 잘은 모르지만 관세청 직원들이 관복 입은 제복 입은 사진을 범죄자한테 보내주고 이렇게 해서 그 모습 그대로 범죄자들 앞에 나타나지 않거든요. 밀수라는 게 그 의미가 뭡니까? 조심조심 몰래몰래 하는 네. 게 밀수잖아요. 네. 이렇게 대놓고 했다는 것은 그것은 누군가의 비호 없이는 불가능하다. 과시하는 거죠. 과시한다고. 네. 아. 과시하는 거죠. 이들의 행위가 니네들의 행위는 어찌 보면 이건 우리 선조들한테 죄송한 얘기인데 지금 니네들이 몰래몰래 하는 행위는 독립군처럼 독립운동하는 거다. 왜 준비를 하고 있었잖아요. 내란을. 그렇죠. 이 종북 좌파 척결을 위해서 공무원들은 자존심이 더군다나 이렇게 안보나 권력기관, 그다음에 검찰이나 이 수사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자존심이 대단하죠. 네. 그런 사람들을 돈다발과 승진으로 묶어두기에는 쉽지 않죠. 네. 그런 의식이 있지 않으면 어떻게 제복을 입고 대한민국 공무원이 제복을 입고 마약 조직원들을 인솔해주고 빼내주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네. 바로 김건희의 주사 의혹을 제기하셨던 최재형 목사님 다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목사님과 말씀 나눌 주제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마약 게이트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대통령 내외가 마약 수입을 했다, 마약 독점 사업을 했다. 지금 어떻습니까? 내란을 경험하고 나니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내란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인적 구성이지만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똑같이 중요한 게 내란을 수행할 수 있는 운영 자금이죠. 내란을 수행하는 운영 자금이 합법적으로 마련될 수 있겠습니까? 그 대한민국에는 5만 원권이 지하에 엄청나게 숨어 있습니다. 그 5만 원권을 모을 수 있는 게 바로 대한민국에서는 필로폰입니다. 이 사실은 특수부 검사들, 강력부 검사들, 거기서 나와서 변호 활동하는 마약 사건의 변호 활동하는 변호인들은 누구나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일본은 야쿠자들이 금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금을 운영자금으로 금을 모으고요. 한국은 이 5만 원권을 지하에 경제에 있는 5만 원권을 필로폰으로 모읍니다. 최고 권력자가 5조 원을 국세에서 빼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10분의 1을 5천억을 현금으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마약입니다. 저는 이 마약 게이트에서 내란의 운영 준비 자금으로 이 마약 독점 사업을 했다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게다가 나아가서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4.10 총선에서 어느 정도 의석수만 확보했다면 이 마약으로도 1차 계엄이 가능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보았던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부의 민낯이었습니다. 아니 윤석열, 김건희가 마약 사업했다. 바로 백혜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 충격적인 의혹 폭로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예. 어떤 점에서 동의를 하셨어요? 마약 사업 했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이제 지금까지 밝혀진 부분들, 네. 조각조각 퍼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제 동의를 백혜령 경정의 의혹에 대한 네. 동의를 한다는 거지. 그 의혹이 사실로 입증되기 위해서는 네. 분명한 증거와 네. 또 입증될 만한 사실관계 확인,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증거물 네. 그런 증거 게 확보. 확보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아직까지는 의혹인데 네. 지금까지 정황을 볼 때 이제 최고 권력자나 권력의 핵심부가 이 마약 거래, 마약상을 마약 사업을 했다고 하는 거를
이제 밝혀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그동안 추적을 백혜련 경정 입장에서는 해왔는데 네. 그것이 정권 차원에서 제지되고 은폐되고 차단되고 여러 경로로 그냥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네. 그걸 무마시키고 수사의 확대를 방해하고 네. 이런 정황으로 봐서는 네. 충분히 근거가 있다. 어. 그러나 의혹을 사실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지난하다. 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목사님께서도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마약 게이트 집중적으로 그를 추적했다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정권의 마약 게이트 자체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셨어요. 뭔가요? 네. 첫째는 두 가지 이상이 될 수도 있는데요. 네. 첫째는 저와 관련된 사건인데요. 네. 저는 작년 초부터 계속 김건희 씨의 그 약물 투약 혐의 의혹에 대한 그것을 폭로를 했고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지금도 이제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첫째는 대통령 부부 혹은 네. 김건희 씨가 네. 실제로 프로포폴이라든지 그런 어떤 마약성 약물을 투약하는 것이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윤석열 정권 하에서 벌어진 네. 모든 마약 수사에 대한 외압 네. 그리고 마약 거래, 마약상과 관련된 이 그런 의혹들 네. 이것이 전체 모아져서 마약 게이트다. 그렇기 때문에 마약 게이트는 딱 하나가 아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부부나 혹은 김건희 씨가 영부인 김건희 씨가 네. 사인 시절에 네. 사인 시절이라고 하는 거는 뭐 없지만 그 검찰 간부 부인 시절에 네. 뭔가 약물을 투약을 했다거나 또 박동방 성형외과 의혹도 많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대선 출마 전에도 약물을 투약을 했다고 하는 그런 제보들도 레거시 미디어 기자들도 저에게 찾아와서 같이 공동 취재도 하고 그랬습니다. 대선 출마 전에도 약물을 투여했다. 예, 그런 부분들 의혹들 네. 그리고 이제 영부인이 된 이후에 네. 투약한 그런 부분들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양한 매체에 다양한 기자들이 저하고 공조를 하고 있었고 저는 그것을 이제 사실로 확신하고 네. 그것을 내가 계속 포토라인 발언이나 이런 강연할 때나 이런 데서 폭로를 해왔던 거죠. 네. 그러니까 왜 어떤 점에서 뭐 근거물을 뭐 확보를 하신 건지 아니면 어떻게 그러니까 확신을 저의 하시게 됐어요? 경우에도 전화 기자들이 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지만 어느 부분에 가서는 딱 막히는 거 네. 정권 차원에서 딱 막아서 차단하고 더 이상 더 이상 들어갈 수 진도가 안 나가는 것 네. 예. 그런 게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조만간 다시금 총정리해 가지고 이제 한번 시청자분들이나 국민들께 한번 공유를 해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조만간에. 네. 예, 결국에는 수사 진도가 안 나갔다는 건데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백병 정도 같은 말을 해서요. 당시에 2,200억 원 상당 246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마약을 압수하고 수사 진행했는데 수사 칼끝이 정권 핵심부로 가는 찰나에 모든 것이 멈춰섰다. 이렇게 증언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정권 핵심부로 가니까 이 모든 수사를 그리고 목사님께서도 마약 게이트 추적했던 것도 다 멈추게 정권 차원에서 막은 건가요? 이제 그런 거죠. 예, 어떻게든지 고소 고발을 명예훼손이나 뭐 허위사실 유포로 이틀막을 저의 경우는 했고 허위사실 유포로 예,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뭐 지난 6월 6일날 현충일날에는 그 건으로 2건이나 검찰에 송치가 되기도 했고 이재명 예. 정부 들어서 이재명 정부 들어서 송치가 됐나요? 서울경찰청이 다 윤석열 라인으로 알박기가 됐지 않습니까? 네. 서울경찰청이나 경찰청 고위직들이 윤석열 라인으로 네. 한덕수 대행과 최상목 대행 시절에 이렇게 알박기가 됐는데 그 사람들이 저를 그 계엄 당일날 아침 10시 반에 압수수색한 명목 중에 그 프로포폴 투약 혐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고 지난 대선, 요번 대선 때까지 계속 간헐적으로 저를 집요하게 이제 서울경찰청에 출두 요구를 해가지고 거기에 관해서 조사를 했고 6월 6일 날 그걸 검찰로 송치를 한 겁니다. 네. 김건희 씨의 약물 투약 혐의를. 그런데 이제 그거하고는 별도로 백혜련 경정은 네. 이제 영등포 경찰서에서 이제 수사과장으로 일을 하면서 네. 서장과 함께 김찬수 서장과 함께 그 엄청난 그 수사에 그 결실을 맺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거는 상상을 초월할 그런 역전이 벌어졌잖아요. 네. 대통령실에서 네.
그 영등포 경찰서장을 대통령실로 빼간 거죠. 네. 빼갔는데도 그냥 빼간 게 아니라 비서실 행정관으로 빼가서 왜 그랬을까요? 윤석열, 김건희 그 품 안에 이게 안겨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감시 예, 통제를 경무관으로 하려고. 승진을 시켜서 지금도 서울 저기 경찰청에 고위직으로 경무관과 관련된 그 직책을 받고 있고 그러면서 또 백혜령 경정은 또 좌천을 시켜가지고 그냥 좌천을 시킨 것도 아니고요. 아주 굉장히 뒤를 털고 뭔가 이제 털면 나올 게 구실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네. 하려고 했다가 나올 게 없으니까 그냥 강서구의 화곡지구대로 좌천을 시켰는데 네. 이런 모든 것들이 정권의 핵심으로 향하던 찰나에 칼끝이 멈춰지게 된 하나하나의 그런 퍼즐들이죠. 네. 그거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건 뭐 오늘 이거 짧은 시간에는 다 피력하기가 힘들어요. 네. 저도 제 나름대로 또 취재한 부분도 있고 네. 제보받은 바도 있고. 네.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태원 참사를 보신 국민들이 너무 놀랐던 게 그때 윤석열 정권에서 네. 바로 마약한 거 아니냐. 네. 예.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시신을 찾고 장례를 정중하게 치르는 그 과정이 아니라 먼저 전국에 있는 병원으로 그 전체적으로 시신을 유기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마약 조사부터 했어요. 얘네 마약 조사 그러니까 부검부터 해서 그렇습니다. 마약 투여 여부 네, 했냐. 이 모든 게 이태원 참사도 그렇고 뭐 눈에는 뭐가 보인다고 본인들이 마약을 하니까 이태원의 그런 사람들까지도 모욕 행위를 하면서 마약 조사를 했다고 봐야 될까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왜 네, 두 갑자기 가지 뜬금없이 양면적으로 마약이냐?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네. 뭐 마약과의 전쟁을 전쟁. 선포한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네, 맞아요. 그렇게 이제 의욕적으로 했을 거다라고 네. 하는 것과 네. 두 번째는 너무 그 이태원 희생자들에 대한 시신과 고인들에 대한 예의가 벗어난 수준으로 네. 그 시신을 모욕하는 그렇죠. 마약 검사를 시신을 그렇죠. 향해 하고 네. 또 가족들에게도 유가족들에게도 마약 저기 그 시신을 공개하는 부분도 그 마약 검사 때문에 지체가 된 것도 많고 네. 언론 기자들도 다 차단을 하고 네. 무슨 짓을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것도 좀 더 투명하게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네. 결국에는 본인이 마약을 하거나 관련이 돼 있으니까 먼 눈에 뭐가 보인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예. 그 충격적인 대목이 인천공항 세관에 대한 언급입니다. 온몸에 마약을 칙칙 감았다는 거잖아요. 그걸 통과시켰다는 건데 이게 우리 대한민국 마약 청정국이라고 불렸거든요. 이게 네. 누군가의 대통령실과 국정원과 관련 기관들 뭐 세관과 관련 기관들 협조 없이는 이게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예, 그 백혜령 경정께서는 이 마약 게이트의 주범이 네. 심우정 네. 전 인천 지검장, 지검장. 나중에 이제 검찰총장으로 검찰총장이 영전했죠. 예, 되지 않았습니까? 아, 그럼 결국에는 그 인천지검장에서 검찰총장으로 영전을 한 게 바로 이 인천공항 세관, 바로 마약 게이트 때문이었다. 그렇게 보는 걸까요? 네, 백혜령 경정이 보는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제 네. 그것이 이제 영전하게 된 하나의 큰 계기가 계기가 됐다. 됐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백혜령 경정이 네. 왜냐하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네. 검찰총장이었던 이원석, 네. 그리고 서울지검장이었던 송경호, 그리고 인천지검장 심우정 이런 당시 마약 관련 컨트롤 타워인 대검 마약 조직부 부장들 이런 사람들이 모두 마약 게이트를 축소하고 은폐한 주범들이다. 네. 이렇게 백혜령 경정은 주장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런데 그 주장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고요. 네. 비근한 예로 백경정이 이것을 근거로 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냥 의혹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네. 어떤 근거가 예, 있을까요?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아. 2023년 1월 23일부터 네. 2월 27일까지 네. 약 1개월 동안 네. 21명의 조직원들이 네. 12차례나 인천공항과 부산공항을 침투했던 네.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하필이면 인천공항 6번, 부산공항 6번 이렇게 해서 12번인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네네. 휴전선 38선만 뚫린 게 국경이 뚫린 게 아니고 네. 대한민국의 수도 관문이 네. 뚫린 것이고 국경이 네. 뚫린 겁니다. 네. 그리고 부산 제2의 수도가 관문이 뚫린 것도 그것도 국경이 뚫린 거고 네. 대한민국의 제1의 수도와 제2의 수도 국경이 뚫린 이 사건 네. 이것은 엄청난 거고 네. 백혜령 경정이 본인의 개인적인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들어가면 네. 그 12차례나 인천공항과 그 부산공항에 뚫린 네. 그 김해공항. 예, 김해공항에 그 뚫린 그
거를 이제 표로 작성을 차트를 했죠. 네.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참- 팩트 체크를 했던 예.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네. 여섯 번째 침투하는 날. 이 사람들이 네. 여섯 번째 침투하는 날이 네. 24년 2월 5일 날이었어요. 아, 여섯 번째 이날 침투. 인천광으로 4명의 조직원들이 그 유명한 몸에 신체 예, 부착을 둥둥 실로폰, 네. 필로폰을 네, 둘둘 신체 말고 부착을 했죠. 예. 뭐 종아리에 뭐 허벅지에 피가 그렇죠. 뚝뚝 떨어질 정도로 피가 안 통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들어왔는데 입국하다가 한 명만 검거가 되고 3명은 도주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세관 직원들이 이 사람들을 빼내준 사실이 확인되니까 네. 인천지검 강력부장 김연실 부장하고 네. 주임검사 최세윤에게 사건을 덮으라고 심우정이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도망간 3명의 조직원들을 검거하지 않고 네. 들어보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23년 2월 27일 12번째 침투하는 날이죠. 그날 이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제 거느리고 있는 강력부장 네. 신준호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신준호에게 지시를 해서 김해공항으로 입국하던 말레이시아 조직원 3명을 검거하고 네. 그리고 2월 27일 날 당일날 네. 사건만 기소를 하고 나머지 11차례 침입한 사건은 덮어버리는 겁니다. 네. 이거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이게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백경정께서 심우정이 마약사범을 검거하지 않고 계속 들여보내니까 네. 한동훈, 이원석, 송경호 이런 사람들이 윤석열, 김건희와 이게 관련이 있고 그 배경에는 대통령 부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이것을 일단 막으려고 네.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막으려고 백경정이 이때부터 이제 김해공항까지 네. 내려가서 네. 말레이시아 조직원 3명을 검거하고 네. 검거한 당일 2월 27일 날 사건만 처리해서 기소하고 네. 나머지 사건을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네. 이때부터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한동훈계는 이원석과 송경호거든요. 네. 이 양측에 심각한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보는 게 백혜련 공정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부부와 대통령 부부와 네. 한동훈 사이가 멀어졌잖아요. 어느 네, 네, 날부터 네, 네. 서로 싸우고 이런 관계가 이 마약 게이트로 시작됐다라고 하는 게 이제 백경정이 분석한 그런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네, 결국엔 백혜룡 경정과 이제 목사님 말씀 정리해 보면 이제 네. 우선 핵심은 심우정 전 인천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영전한 심우정이 핵심 마약게이트 주범이다라고 하셨고, 네. 일단 마약게이트 사건이 이제 백경정 23년 9월부터 말레이시아 조직 사건을 취급을 했고, 특히 심우정, 한동훈, 이원석, 송경호 등이 이제 취급했던 사건들. 근데 이게 말레이시아 조직 시체를 확인하고 백경정이 뛰어들어서 과거에 검찰 제2부에서 개입했던 거를 네. 본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사건을 취급하게 되고, 그래서 백경정 수사팀이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되었지만 이게 검찰이 취급하고 과거에 덮어버렸던 거가 밝혀지자 이거를 입막음 시켰다. 결국에는 덮어버렸다는 거잖아요. 특히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 한동훈, 검찰총장 이원석, 그러니까 백혜련 수사팀과 이제 호흡을 맞춰 도와줬던 것을 특수부, 남부지검 특수부 자체를 해체시켜 버리고 결국에는 이거를 마약 사무까지 뺏어서 은폐, 축소시키려는 지경까지 왔다. 이제 그렇게 좀 정리가 될 수 있겠네요. 네,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누락된 부분이 뭐냐면 네. 이제 백경정께서 취급한 이 마약 게이트 사건은 생각보다 단순하지가 않고 매우 복잡합니다. 네. 그런데 이 타임라인을 봤을 때 우리가 네. 누락하지 않아야 될 거는 뭐냐면 백경정은 23년 9월경 말레이시아 조직 사건을 취급했어요. 그리고 심우정, 한동훈, 이원석, 송경호 등이 취급한 사건은 그보다 6, 7개월 이전인 24년 2월경에 이미 검찰 지휘부에서 말레이시아 이 조직 실체를 확인하고 네. 사건을 2번이나 수사하고 취급을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도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계속 침투하고 나중에는 나무도마로 위장한 화물로 보내는 마약 밀반입을 했잖아요. 네네. 그러던 중에 이제 영등포 경찰서 백계령 경정 수사팀에게 검거가 됐고 네. 검찰이 취급했던 사건이 그제서야 드러나게 된 겁니다. 백경정이 아니었으면 네. 이미 6, 7개월 전에 검찰 수뇌부와 검찰 마약 담당 팀들이 이것을 6, 7개월 전에 다뤘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았겠죠. 그렇죠. 덮어버린 것이 드러나게 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더 의혹을 사는 거는 지금 우리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백혜령 공정과 호흡을 맞췄던 그리고 지원을 해줬던 남부지검 형사 6부 그 특수부잖아요. 그거를
폭파시켜버린 겁니다. 폭파시켰다 그러면 좀 표현이 과하지만 해체시켜버리고 해체시켜버리고 2차장 산하 형사 육부에서 수양하던 마약 사물을 빼앗아 가지고 1차장 산하 형사 3부로 보내버려 가지고 그냥 우야무야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마약 수사에 대해서 언급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검찰 수뇌부들의 지금까지의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입니다. 네, 결국에는 그럼 인천 백경정이 굉장히 강도 높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인천세관 마약 게이트는 내란의 운영 준비 자금으로 마약 독점 사업 했다. 이 네네.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좀 더 이제 자세한 조사와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네. 예, 그거는 뭐 심정적으로는 100% 저는 그 동의하는 바입니다. 예. 이거는 김건희가 개입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그런 말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예, 예. 김건희가 이제 개입을 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이런 것이 뭐 검찰을 움직이고 세관을 움직이고 뭐 경찰서장을 빼가고 대통령실로 멀쩡한 수사를 잘하고 있는 사람을 대통령 행정실로 빼가고 또 입막음을 하고 서울경찰청에 뭐 관련된 간부가 또 백혜령 경정을 또 회유하고 이런 일들을 봤을 때 네. 그거는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는 인물이 하지 않으면 힘들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결국에는 네, 백혜룡 죽이기에 희생당한 연예인 이성균이 저는 생각이 나는데 앞으로 네, 마약 네, 의혹 네. 다음에 또 모셔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오늘 이제 대담한 대담 최재현 목사님 모시고 백혜룡 경정의 이제 마약 관련 의혹과 폭로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현장에 김태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태현입니다. 백혜룡 경정 사건은 저희 전심의 뉴스 인사이다에서 2번 모시고 특집으로 공개 분석을 한 적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여러분들 좀 잊혀지셨을 테니까 먼저 시기열적으로 좀 정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23년 1월, 그다음에 2025년 12월까지 이러한 장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시기열 정의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이른바 이제 세관 마약 게이트로 불리는 의혹입니다. 2023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말레이시아 그 마약 조직원들이 필로폰 4kg씩을 몸에 두르는 방식으로 밀반입하는 과정에서 세관 직원의 도움을 받았다라는 이제 마약 운반책들의 진술을 확보하면서 수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같은 해의 9월에는 이제 경찰이 인천공항 실황 조사를 했고요. 11월에는 2차례 마약 운반책의 이국 과정을 현장 검증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약 운반책들의 진술과 CCTV 영상, 그리고 직원 근무 일지 등을 통해서 마약 밀반입을 도운 것으로 의심되는 세관 직원들을 이제 특정을 했고요. 이후에 이제 백혜룡 경정이 그 세관 공무원 등으로 수사를 확대를 하다가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검찰, 경찰로부터 수사를 막는 외압을 받았다는 그 폭로가 나옵니다. 그리고 본인도, 백혜룡 경정 본인도 서울 강서경찰서 지구대장으로 자천당했다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최근에는 윤석열, 김건희 씨 부부가 내란을 획책할 자금을 마련하려고 마약 수입 사업을 했고 이 과정에서 자신이 휘말렸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 백혜룡 경정 여러 가지 워딩이 지금까지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최근에 했던 말은 검찰이 또 덮었다라고 하면서 대검에 심지어 대검찰청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서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백혜룡 경정 발언들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크게 이제 나눠보면 두 가지인데요. 네. 김건희 씨 가족들이 마약 밀수에 연루됐다. 이런 이제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보면 세관이 마약 밀수에 연루돼 있다. 그리고 대통령실 등 윗선에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주된 주장이었습니다. 네.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월 12일 백경정을 동부지검에 직접 파견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요. 이후에 내부 갈등이 좀 커졌죠. 맞습니다. 12산 계엄으로 윤석열 씨가 이제 파면이 되고 정권이 교체된 뒤에 이제 백혜룡 경정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10월 12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백경정을 직접 파견하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동부지검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합동수사팀 외에 별개의 수사팀을 꾸려서 백혜룡 팀이 지금 따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백혜룡 경정이 그 동부지검 합동수사단이나 아니면 검찰 수사 관련한 사람들을 향해서 불법 조직이다. 그리고 수사를 하려는 그 의지가 전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부에서 계속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에 동부지검 합동수사단 결과 발표 내용도 좀 궁금한데요.
일단 백혜룡 경정의 주장에 대한 직접적인 반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 세관이 마약 밀수에 연루가 돼 있다. 그리고 대통령실 등 윗선에서 개입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반박이었는데요. 일단 합수단은 경찰이 2023년 9월에 인천공항에서 실황 조사를 할 때 말레이시아인 운반책 한 명이 공범에게 말레이시아어로 솔직하게 말하지 마라. 그리고 나를 따라서 이쪽으로 나갔다고 해라. 그냥 연기를 해라. 영상을 찍으려고 하고 있지 않냐. 라면서 이제 허위 진술을 지시하는 장면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에 따라서 백혜룡 경정이 오히려 요 마약 밀수범들이 하는 허위 사실을 가지고 수사를 시작했다라는 이제 결론을 낸 것이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대통령실 등 윗선의 개입도 이제 없었다는 것이 확인이 됐는데 통화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보니까 백혜룡 경정이 이 지금 외압을 받았다는 시기, 그 외압을 받았다는 폭로를 한 이후에야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그리고 경찰의 통화가 있었지 그 전까지는 없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중간 수사 결과 발표에서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이재명이 선택한 백혜룡인데 야 백혜룡 너무 용두삼이 아니냐. 그래서 결국엔 마약 수사의 외압에 대해서 이제 무혐의 처분이 나온 게 이게 좀 백혜룡 문제 있는 거 아니냐, 확증 편향 아니냐, 이게 진짜 구체적 신체적 진실이 있는 거냐, 실체가 있는 사건이냐 이렇게 의혹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수사를 최초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가 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직접 파견 지시를 한 상황입니다. 근데 동부지검이 뭐 공조를 안 해준다, 혹은 이제 본인이 수사할 수 있는 뭐 통로가 막혀 있다라는 이제 주장들을 하시지만 최소 지금 여러 이제 인원 충원과 그리고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본인이 이제 주장했던 내용들이 아직까지는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볼 때는 이제 백혜룡 경정이 주장을 했던 것이 여태까지 조금 사실과 주장을 구분하지 못한 것 아니냐라는 내용들도 나오는 거고요. 이문정 동부지검장이 직접 얘기를 했던 사실과 주장을 구분하라는 얘기, 그리고 그 주장 속에 이제 불분명한 팩트,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지적이 이런 이제 배경에서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합수단과 백혜룡 경정의 주장이 서로 많이 다르잖아요. 특히 어떤 부분이 다른지를 좀 짚어주신다면요. 일단 백혜룡 경정이 주장했던 두 가지 포인트에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이 마약세관 그 연루 의혹 관련해서는 이 밀수범들의 주장이 다 허위였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허위를 바탕으로 이 백혜룡 경정이 수사를 했기 때문에 그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주장과 사실을 구분하라는 그런 내용인데, 백혜룡 경정이 실황 조사를 하고 그리고 11월에 다시 한번 이제 현장 조사를 했던 그 과정에서 나온 내용들, 그 중에서도 11월에 이제 현장 조사를 했을 때 그 현장 조사 과정에서 백혜룡 경정이 그 믿을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다, 뭐 요거는 이제 수사로 확대해야 된다라고 이제 판단했던 기준과 검찰이 판단한 기준이 완벽하게 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대표적으로 이 말레이시아인들의 그 허위 약간 그 발언 공모 이런 부분들이 경찰 조사에서는 잘 다뤄지지 않은 것 같다라는 게 이제 검찰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백혜룡 경정의 이러한 반발에 대해서 이문정 지검장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는 태도인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그 반박을 했는데 마약 밀수범에 속아놓고 하면서 거짓말에 속은 백혜룡이다. 이게 추측과 사실도 구별 못하냐라고 아예 이문정 지검장을 작심 비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이문정 지검장과 백혜룡 경정 같은 경우에는 이번 수사 과정에서 처음 만난 게 아니고요. 네. 이전에 이제 공익신고자 모임이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가 힘든 점을 좀 나누고 뭐 그렇게 이제 친분을 쌓아왔던 것 같은데, 이문정 동부지검장이 이제 동부지검에 인사가 나고 나서 검사장이 되고 나서 처음에는 이 수사팀이 갖고 있는 자료들 혹은 이제 수사 의제에 대해서 좀 색안경을 끼고 봤다라는 내용들도 본인이 이제 페이스북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색안경을 끼고 봤던 게 미안할 정도로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수사 과정에서 자료들을 보고 확인을 해보니 백혜룡 경정이 주장과 사실을 구분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지금 이제 서로 뭐 백혜룡 경정은 언론을 통해서 비판을 하고, 그리고 이문정 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향후에 백혜룡 경정이 추가적으로 그 의혹을 조금 입증해낼 만한 어떤 수사가
진행을 하지 않는다면,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백혜룡 경정이 좀 비판을 받을 여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비판도 있어요. 백혜룡 고마해라. 이렇게 지금 나오는 비판들도 있는데, 결국엔 구체적 성과는 지금 없고, 네, 구체적 성과도 없는데 너 뭐 해? 아니, 반대쪽에서는 구체적인 실체도 없는 사건 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야라는 이러한 내부 분열이 보입니다. 앞으로 추세 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백혜룡 경정팀은 어제 이제 동부지검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와는 별개로 네. 수사를 계속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장을 지금 기관 6곳에 청구한 상황이고요. 그 영장 청구와 관련해서는 만약에 이제 백혜룡 경정 측이 그 팀이 이제 요청한 그런 영장이 기각이나 반려가 된다고 한다면 내부 갈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동부지검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또한 지금에서 뭐 180도 바뀔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양측의 이제 입장 또는 그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좀 판단을 좀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어제 나왔던 이제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도 남아 있긴 합니다. 어떤 부분이 아쉽냐? 백혜룡 경정의 주장에 대한 이제 사실관계 확인 위주로 나왔기 때문에 검찰에서 이 사실관계를 얼마나 더 파악하려고 노력을 했는지 그 부분도 향후에 그 수사 결과가 완전한 수사 결과가 발표될 때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기자의 촉을 여쭤보겠습니다. 이 세관 마약 연료 의혹에 대해서 무혐의 결론 나왔죠. 백혜룡 경정 증거 차고 넘친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이문정 검사장 추측과 사실도 구별 못하냐 반론하고 있는데 누구의 말이 맞습니까? 일단 증거가 차고 넘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게 이제 백혜룡 경정 측인데, 백혜룡 경정은 이제 수사관입니다. 예, 그래서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얘기를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결과로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 스튜디오에 백경정을 좀 모시려고 했는데 모시지 못했습니다. 좀 어떤 상황에 계신지 궁금한데요. 일단 저희가 이제 어제 2차례 통화를 하고 이제 메시지도 남겼었는데요. 일단은 영장을 청구하고 그 영장 청구와 관련된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방송에 나와서 본인이 직접 얘기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한 것 같다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뭐 영장이 기각이 되거나 아니면 그 백혜룡 팀이 신청한 영장 기각이 되거나 반려가 될 경우에는 향후에 이제 직접 나와서 얘기할 가능성도 방송 스튜디오에 모실 수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네.